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을 욕하고, 강사들은 원장을 욕하고, 아이들은 담임 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담임의 진실이라는 내용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내신이 의미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들은 늘 아이들에게 내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강요합니다. 내신이야말로 학교와 담임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가장 손쉬운 수단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육문수를 쓴다 그러면 담임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수시로 학종으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육문술이 최선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들은 육문술이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왜 그런지 이해는 합니다. 아이들이 육문술을 확정하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내신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학교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담임들은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만한 가장 좋은 수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문술은 담임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고 이 영상은 제 바로 앞 영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강논술 이모유 프로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담임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었다면 오늘은 담임들이 절대 말해줄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 아이들과 혹은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들었던 담임들이 논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진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중계동 확립논술에 출강하는데 그 동네 아이들한테서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은 말입니다. 논술은 대치동 애들만 합격하기 때문에 중계동 애들은 혹은 목동 애들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담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작 대치동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요. 정말 웃겨 죽습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논술에서 합격생 중에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합니다. 지방 아이들이 6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대치동뿐만 아니고 중계, 목동 혹은 전국에서 정말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이 합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군단위 출신의 합격생들은 1.3%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군단위에는 학교도 있고 EBS도 있죠. 하지만 논술학원이 없어요. 논술학원이 없으면 논술 합격생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유능한 학생이었다면 지금쯤 재수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재수생들은 아무래도 학생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논술 지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 합격생 중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해요. 재학생이 나머지 절반이 넘어가는 57%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순해요. 논술은 학생이 재학생인지 재수생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논술은 글 잘 쓰는 학생이 붙는 전형입니다. 와, 진짜 도대체 논술은 누가 합격한다는 겁니까? 합격생 중에서 특목고와 일반고 비중은 너무나 쓸모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료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만 추정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붙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수험생 중에 일반고 출신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 특목고 친구들은 학생부를 그래도 고민하지만 일반고 애들은 중위권만 된다 하더라도 학생부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이 인원수도 많고 학생부로 진학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술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학생이 좀 많이 붙는 것 뿐입니다. 대학에서 논술을 찾자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특목고생인지 일반고생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이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논술은 단순해요. 글 잘 쓰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담임의 무지함에 욕이 나오죠. 아니, 1학년이 뭐하러 논술을 공부합니까? 본인이 논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논술은 내신이 망하면 그 대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1학년은 누구도 논술을 고민하지 않아요. 아직 내신이 안 망했거든요. 논술은 빨리 시작해봤자 2학년이 끝나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쯤, 즉
아, 내가 내신이 폭망했고 복구가 불가능하구나.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작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수능 끝나고 논술 시험까지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인데 수능 끝나고 공부해도 충분하다고요? 이 양반 대한민국 입시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이 나라 입시는 3년 동안 영혼을 탈탈 털어서 갈아 넣어도 재수학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살벌한 게 대한민국 입시예요. 근데 일주일만 해도 충분하다고요? 이 나라에서 일주일간 공부해서 합격에 충분한 전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술은 수능보다 빨라요, 사실은. 수능은 11월이고 논술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수능 끝나고 논술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원칙은 불변입니다. 어떤 전형이든 같아요. 일찍 시작하는 학생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담임들은 논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논술이 어떤 전형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담임들 중에 논술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나요? 담임들에게 논술은 마치 미지의 괴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담임들은 논술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게으르기까지 합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합격생 통계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검색 한 번이면 언제라도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들을 정말 아무 죄책감 없이 떠들고 다니는 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 무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입학처에 논술 전문가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논술 분야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건 자신을 신뢰하는 아이들에 대한 윤리적인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담임들은 논술에 대해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무지한 자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논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최강논술의 이모유 프로였습니다.